심리학 편지 파트 1 일상심리학 7. 생각은 날렵하되 마음은 날카롭지 않게. 사람들을 만나고 감정을 고갈하며 한 해를 정신없이 지나오다 보면 마음 여러 곳에는 생채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치료보다 쉼을 가지고 익숙한 대상과 장소를 잠시 떠나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손질을 하고 다듬어진 생각은 울퉁불퉁하지만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서 간직하고 있는 마음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감춰두었다가 혼자만 찾아다니는 그런 비밀스러운 공간처럼 눈과 귀는 생각을 제쳐두고 마음을 따라 걷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미래에 계획되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놀랍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줄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1949년 미국 항공 엔지니어였던 에드워드 머피는 충격 완화 장치 실험에서 실패로 끝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Anything that can go wrong will go wrong. 잘못될 것은 어차피 잘못된다. 이 말은 우연히 불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머피의 법칙의 유래가 된 말입니다. 반대로 유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것을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989년에 만들어진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여주인공인 맥 라이언이 엎어지고 넘어져도 마지막엔 해피엔딩으로 이끌어지는 상황에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이렇게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은 외부의 현상에 생각을 빼앗긴 것입니다. 생각에 그 상황의 패턴을 새기면서 형성되는 두 법칙과는 달리 줄리의 법칙은 내면의 의지가 좌우합니다. 막연한 행운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지가 줄리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 줄리의 법칙은 피그말리온 효과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이름입니다.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은 자신의 주변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느낌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강했기 때문에 홀로 외로이 자신만의 이상적인 여인을 조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여인의 조각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진심을 느끼고 여인 조각상에 생명을 넣어주게 됩니다. 결국 피그말리온은 이 여인과 결혼해서 삶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상 또는 대인을 담아서 끊임없이 바라보며 생각을 이끌어간다면 생각의 속도는 날렵해지지만 마음은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픔을 예감한 파도처럼 거친 생각은 스스로를 잠재우려 마음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려 봅니다. 무거운 어두움을 머금은 생각은 마음에게 앉을 터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햇살에 기대고 바람에 맡겨보고 시간의 핑계를 대봐도 마음이 건네준 작은 뒤뜰만 못합니다. 그곳에서 마음이 몸을 비벼 시간이 묻혀온 상처와 갈등을 지워내고 녹여줍니다. 그곳에서 희망 한 자락 건져 올려주면 지쳐있던 생각도 그제야 못다한 이야기의 끝자락을 붙잡고 일어서게 됩니다. 부부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이별은 다가오기도 합니다. 길고 긴 이별 의식이 끝나기는 할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칼보다 생각에 베인 상처가 더 치명적입니다. 사랑의 어원이 생각사와 부피량이라면 헤아릴 수 없는 상대를 네모의 틀에 가둬서 네 가지로 세모의 틀에 맞추고 세 가지로 자르면서 살얼음처럼 얇은 생각에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쳐놓은 그물을 벗기려면 사랑과 더불어
마음의 양인 심양을 갖춰야 합니다. 사랑에 심양을 더한다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8. 심장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설이라는 말에서 나이를 뜻하는 살이 나왔습니다. 몇 번 설을 보냈는가는 내 나이가 몇 살인가를 뜻합니다. 나이살이라는 말도 나이와 살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족은 설을 보내면서 서로의 나이살을 걱정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를 유발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나이살과 함께 나이값을 언급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결혼, 취업, 돈이 나이를 먹으며 당연히 소화되어야 할 영양분이라 여기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점입니다. 서로에게 남긴 상처는 결국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 증후군으로 나타나고 심하면 사건, 사고로 이어집니다.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속이었소.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소. 이 노래 가사는 송골매의 보컬이었던 구창모 씨가 1985년 불렀던 희나리의 가사 일부입니다. 희나리란 순 우리말로 덜 마른 장작이라는 뜻입니다. 희나리는 일반 장작과 달리 활활 타오르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불씨가 남아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나리는 미련이나 아픔을 상징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가족이 바로 희나리와 흡사합니다.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아픔이고 미련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는 작은 일에도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이 세심함이고 보살핌이었지만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말 그대로 남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관심이 서로에게는 구속이 됩니다. 서로를 믿는다는 말 하나면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쌓아 나가면서 위로보다는 욕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서로가 주고받는 말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뺀 말을 적절히만 사용하면 상대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라는 속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가 들었을 때 맛있는 말이면서도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순간적 망각의 힘을 빌어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머리는 알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마음에 기억을 새기고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은 뇌가 하는 거지 심장이 어떻게 기억하는 힘을 가지고 있냐고 말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트매스 연구소 롤린 맥크레이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에 신경세포들로 이뤄진 작은 뇌가 있어 두뇌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박동하며 기억과 감정을 인지할 수 있다.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펌프질하는 근육덩어리가 아닙니다. 심장의 60%는 두뇌의 신경세포와 똑같은 뉴런 세포로 구성되어서 기억과 의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게리 슈왈츠 교수도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에게 심장을 기증한 사람들의 성격이나 습관이 전이되는 현상을 연구한 결과 심장엔 기억하는 세포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현대의학은 뇌세포의 신호와 상관없이 심장이 심장박동 조율 세포에서 자체적으로 심장파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머리로는 하루빨리 고향에 도착해 부모님과 만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막상 만나면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남겨놓은 말의 상처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심장에 새로운 위로의 말과 용기의 말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치밀한 계산으로 위치를 정한 듯 가족의 심리적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조화롭기 그지없습니다. 몸은 밖에 있되 마음은 넓은 앞마당을 내준 덕분에 가족이라는 이름이 앉은 터가 옹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으로부터 부러움과 시기심마저 불러일으키는 완벽한 모습의 가족처럼 보여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민망함과 부끄러움만 가득한 느낌이 가족의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설에는 머리에 힘을 빼고 포장된 가죽을 벗어던지고 서로의 심장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서 지내면 예전보다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